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각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것처럼 이제 A 사이트로 가는 각폭 위치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각폭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각폭이 좋은 각폭인지, 날리는 타이밍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뉴비분들을 위해서 소이탄 설명부터 먼저 드리면, 여기 소이탄 같은 경우는 25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벽에 두 번 튕겨서 이제 터집니다. 초당 데미지는 60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갑 입은 사람 기준으로 2.5초면 죽습니다. 이제 스파이크 해체는 7초가 필요하고 반해체도 3.5초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초면 죽기 때문에 이 소위탄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스파이크 해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이제 브림스톤의 소위탄이 좋은 이유는 장판형 스킬 중에는 브림스톤의 지속시간이 가장 길어요. 무려 8초나 됩니다. 8초에다가 초당 데미지가 60이라니 엄청난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제 이렇게 위치를 외워서 상대방의 이제 해체를 방해할 땐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제 즉각적으로 터지는 바이퍼의 독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두 번 튕기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는 잘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메인의 입구를 막는다든지 이런 용도 아니면 스파이크 해체 방해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이크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스파이크를 떨어뜨렸다.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에는 4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체에는 7초, 그리고 45초 뒤에 정확하게 터집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스파이크의 소리가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바뀌는 지점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소리가 바뀌는 지점이 25초입니다. 이제 스파이크가 설치하고 25초가 지난 후, 즉 20초가 남은 상황이죠. 그때 이제 스파이크의 소리가 첫 번째로 바뀌고 1초에 한 번씩 울리던 게 1초에 두 번씩 울리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때를 기점으로 각폭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때 날리고 반해체가 되지 않으면 상대는 해체를 할 수 없거든요.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인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폭을 만들 때 지키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각폭이 100% 확률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정된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된 이제 위치를 암기를 해서 이렇게 각폭을 날려요. 제가 만든 요기도 100번 던지면 100번 다 여기로 갑니다. 만약에 이제 50% 확률로 여기로 가고 50% 확률로 여기를 안 간다 이러면 저는 이제 쓰지 않아요. 설사 막 3% 확률로 실패한다 하더라도 쓰지 않습니다. 100번 던지면 항상 100번 다 제대로 가는 것만 각폭을 쓰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각폭이 약간 모험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50% 확률로는 이제 보험금이 나오지만 50% 확률로는 보장을 안 해준다 이러면 그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으실 것 같으신가요? 절대 아니겠죠? 저를 위해서 사이트 안에서 싸우다가 죽어간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각폭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같은 위치에서 항상 정확하게 날아가는 각폭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고정되지 않은 위치에서 날리는 각폭을 저는 사실 선호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더러 나옵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런 걸 좀 선호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쓰는 건데, 여기 와서 벽이 붙은 다음에 이렇게 날리는 각폭이 있거든요. 이게 상자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지 않냐?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제 여기 벽에 이렇게 붙으나 아니면 살짝 해서 이렇게 붙으나 이렇게 한 이 정도 붙어서 이렇게 붙으나 항상 다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 안에 모두 정확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100% 확률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쓰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벗어난다고 다른 데로 날아간다 그러면 각폭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원칙이고요. 이제 두 번째 원칙은 쏘는 위치가 상대방에게 이제 노출되는 걸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각폭을 하는 위치는 이 헤이븐 A 사이트가 진짜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보통 이렇게 설치를 하시잖아요. 연막을 치고 들어가서 설치를 하고 스파이크를 떨어뜨렸다. 나오실 거예요.
나오시는데 보통 이렇게 뒤치기로 오잖아요. 여기 있으면 보시면 이렇게 뒤에 오는 적을 한꺼번에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길목을 한꺼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이고, 심지어 엇각이기 때문에 상대를 잡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각이 적기 때문에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메인으로 저를 잡으러 옵니다. 근데 그렇게 있으면 상대에게 안 보여요. 그래서 메인으로 이제 각폭을 방해하러 온 애들이 사실 정확한 지점을 알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메인으로 나와 보는 거예요. 나와 봤는데 안 보여. 그러면 못 막는 거예요. 근데 뒤쳐온 애는 내가 잘라줘. 이게 이래서 이제 저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메인으로만 빠지지 않고 CT, 뭐 헤븐 이런 쪽으로 차라리 다른 길 쪽으로 뚫고 나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메인에서만 각폭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못 찾겠지만 계속 같은 곳에 있으면 상대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밀고 오고 아까 브림이 여기 있던데 하면서 찍고 잡으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인을 한번 썼다면 이제 팀원들이랑 오히려 이제 한쪽을 미는 거예요. 밀고 와서 이런 데서 각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다만 여기는 상대가 백업을 많이 오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이제 그리고 상대가 어디에서 올지 모른다는 게 이제 굉장히 불안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리스크가 있지만 이제 알아두면 좋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숙련자들이 쓰기 좋은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각폭이 실패했을 경우에요. 이게 이제 발로란트 같은 경우는 팀원들이 이제 못 버텨주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빨리 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폭을 하는 지점과 이제 이렇게 달려가서 방해할 수 있는 지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팀들 빨리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라도 빨리 달려가서 방해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뭐 베이스 같은 데서 각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팀이 다 죽는 순간 게임을 진 거예요. 이미 해석이 날아가다가 해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좋다는 겁니다. 이 각폭 위치랑 이제 스파이크 설치 위치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이 각폭은 암기하기 쉬우면 쉬울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급해질수록 이 위치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폭을 외우기 쉬우면 쉬울수록 좋습니다. 이것도 되게 쉽죠? 이렇게 살짝만 띄우고 이제 던지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좋은 각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폭은 이제 쉬우면 쉬울수록 좋다. 암기하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요건 좀 디테일 같은 건데요. 요 각폭 같은 경우도 이제 간혹 보면은 스파이크 이제 정확한 위치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소이탄의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뭐냐면 상대방 몸에 맞으면 이게 튕겨져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니까 저희 팀은 안 튕겨지는데 상대 팀 몸에 맞으면 튕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해체하고 있는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맞는 소이탄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상대 몸에 맞고 튕겨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경우는 아닌데 이제 이런 디테일도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멀리서 날리는 거 하나랑 가까이서 날리는 거 한 2개 정도 알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아까 말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이 다 죽었다고 게임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러 가다가도 큰일 났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바로 던지고 가서 이렇게 방해하고 상대를 잡고 한번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도 각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날아가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천천히 날아가지만 멀리에서 날릴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 2개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각폭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미천인데 여러분도 만드시면 좋으니까.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작업으로 다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어디가 좋을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데로 날아가는 이제 각폭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일단 유령 모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원칙들에 기반을 해서 어디서 날릴지 이렇게 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날아가네? 중간에 거슬리는 거 없이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각이겠다 라는 판단이 서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냥 사실 막 쏴봐요. 그냥 처음에 그냥 막 쏴요. 이렇게 막 쐈는데 멀리 가네? 이러면 조금 더 올려야겠다. 좀 더 올려서 쏴보는 거야. 좀 올려 쏴봤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렇네? 더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중노동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가다가 이거 좀 비슷했는데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다 만들었습니다. 단점은 이게 너무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각복 하나 만드는데 거짓말 아니라 2~3시간도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올렸던 그 제자리 각복하는 법이라는 게 있는데 해외 유튜버 분이 찾으신 방법을 알고 나서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연막 범위 안에인 경우는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스파이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연막 시작 지점 아래, 그리고 이제 여기를 대충 기억을 해놔요. 여기 대충 기억을 해놓고 이렇게 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각폭을 만들기가 정말 쉬워졌어요. 이게 진짜 혁명입니다. 혁명. 저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이 각폭을 만들기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각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찾는 거예요. 이제 찾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암기하기 쉬운 위치로 조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허공에다 쏘는 거잖아요.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UI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암기하기 쉬울까 해서 좋은 이제 포인트들을 찾습니다. 그런 이제 조정 과정을 통해서 이 각폭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각폭을 이제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폭 중에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센트 같은 데서 많이 쓸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안에서 쇼트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가 죽을 것 같으면 하늘로 이렇게 올리면 에임이 끝까지 이제 안 올라가는 지점이죠. 더 이상 안 올라가는 지점. 여기다 놓고 이제 수류탄을 쓰시게 되면 이게 그대로 하늘로 날아갔다가 정확히 같은 지점으로 2번 튕기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다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하늘에 수류탄 보고 죽는 거야. 죽으면 이제 수류탄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자리 각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류탄 만드는 법은 이제 첫 번째 말던 수작업, 두 번째인 제가 알려드렸던 최근에 많이 쓰는 또 이제 어디서든 각폭 만드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자리 각폭,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